사시사철 국수를 먹으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그렇다면 맛집으로 소문난 비결은 뭘까요? 맛도 맛이지만 넉넉한 인심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연옥자 씨. 전국 40여 개의 체인을 둔 성공한 국수집 아줌마로 불리기까지 유독 힘들고 고달팠던 인생 여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익산에서 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연옥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작은 포장마차로 시작해 국수 체인 사업, 그리고 국수 아줌마라는 시집을 내기까지의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국수집을 할 때요, 제가 일단 맛내는 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 대신에 손님한테 배부르게 취한다는 거, 그래서 가격을 대중소 똑같이 했어요. 자기 양대로 먹고 모자라면 추가로 또 똑같이 해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대중소 가격이 같다고 하니까 막 대짜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걸 남기니까 부끄럽잖아요. 그 다음부터 자기 양대로 시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어린이 국수라는 게 있는데, 그 어린이들은 좀 돈 내고 먹기는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한테 그냥 서비스로 해드린 거거든요. 일단 계란이라는 게 있고, 그 공깃밥이 무료거든요. 근데 그게 셀프인데, 제가 셀프로 만든 이유는 자연스럽게 주인과 그 종업원의 눈치를 안 보고 편안하게 갖다 드시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손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집에 가면 배부름을 느끼고 또 집으로 돌아가실 때 행복감을 느끼면 아마도 그 가게가 잘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국수집에는 남다른 게 있는데요. 음식이 나오기 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계란을 가져다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말이죠. 일명 이 약계란에는 국수집을 열 때부터 10년 동안 고집스럽게 지켜온 그녀의 남다른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스불 2개를 설치해 놓고 계란을 삶았고, 그 다음에 계란을 무한리필 하다 보니까 제가 삶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스를 또 2개를 늘려가지고 양을 늘렸어요. 우리 집에 오신 손님, 아니면 뭐 국수를 안 드시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손님한테도 제가 줄 수 있는 게 계란이거든요. 그래서 제 거니까 제 맘대로 줄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 계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집이 계란이 있어서 혹시 잘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많은 돈이 투자해도 계란은 끝까지 할 생각이고, 그리고 그 계란이 그냥 막 삶아주는 계란은 팍팍하잖아요. 근데 우리 계란은 일단 그 노른자까지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런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만도 손님들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모든 업종이 그런 것 같아요. 서비스 품목에는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 너 이거 공짜니까 그냥 먹으라가 아니고 공짜로 주는 거지만 우리 진짜 메뉴보다 더 정성껏 해서 주면 손님들은 그 집을 꼭 찾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음식점을 운영하며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청결. 국수집을 열기 전 포장마차를 잠깐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 신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남편의 그 사업 실패,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더라고요. 이제 빚만 남았을 상태에 진짜 오고 갈 집도 없고 진짜 천지에 빚만 있는데 뭔가를 해야 또 먹고 살고 그 빚도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말이 이건 직장 생활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잘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장사를 해야 뭔가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포장마차를 뭐 할 수 있냐. 답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주위를 포장마차 주위를 한 3개월 정도를 돌았어요. 근데 그 잘 되는 포장마차 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좀 비싸고 뭐 한 군데가 있는데 어느 날은 가면 문이 닫아 있고 어느 날은 또 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이 집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닫아놨구나.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포장마차 왜 이렇게 문을 닫고 계셨더니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월세라도 어떻게 좀 마련하려고 나오긴 하지만 월세도 못 낸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우리한테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좋다고. 근데 사실 제가 돈이 없다고. 혹시 이거를 할부로 줄 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6개월인가를 할부로 나눠주기로 하고 그걸 얻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주머니에 남은 돈이 20만 원. 그래갖고 그 10만 원 갖고 계약금을 걸고 그거를 제 걸로 일단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약을 하고 포장마차를 또 바로 문을 못 열었어요. 그 안에를 보니까 포장마차다 보니까 약간의 좀 식당하고 조금 틀리는 그 청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걸렸고 또 재료도 사야 되고 집기도 새로 사야 되는데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준비 끝나는데 그래갖고 문을 열었는데 사실은 제가 포장마차에서 뭐 파는지도 모르고 그걸 인수했거든요.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일단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저로 한 수저, 두 수저 해가면서 이제 연습을 12시부터 하는데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손님이 한 분도 안 오시는 거예요. 3일간.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맛은 찾아지더라고요. 한 가지에 미쳐서 하니까. 근데 그 한 가지 소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메뉴가. 제가 머리가 돌아간 건 10,000원의 안주를 만들어서 진짜 간단하게 어려운 사람들 소주 한 잔 마시게 하자. 그래서 우리 집 가격은 다 10,000원짜리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이제 한 게 쭈꾸미 볶음하고 오리 주물럭. 쭈꾸미 샤브샤브로 대박을 터뜨렸어요, 포장마차를. 근데 쭈꾸미 샤브샤브로 대박을 터뜨리지만 돈은 전혀 못 벌었어요. 손해가 났어. 근데 저는 이미 손님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10,000원. 그래서 저는 그 10,000원을 끝까지 고집을 했고 쭈꾸미 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안 올렸어요. 똑같이 그 양을 그냥 줬고 또 거기에 따르는 그 미나리가 가는데 미나리 한 단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나마 안 줄 수는 없잖아. 망하더라도 일단 퍼주고 망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했어요. 그래서 쭈꾸미 샤브샤브 하면서 미나리를 한 단 줬는데 반절 드시면 또 갖다 드렸어요. 그냥 아예 드셔보시라. 어차피 우리 손해나는 거 했는데 그러면서 그 쭈꾸미를 시장에서 냉동식품 사다 섞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머리까지는 안 들어갔고 여기에 살아있는 거를 골라서 진짜 싱싱한 거 제가 음식도 잘 못하는데 재료를 갖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손님들이 그 살아있는 걸 진짜 주니까 맛있게 그걸 느낀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제가 쭈꾸미로 대박을 터뜨리다 보니까 그 다음이 이제 잘 된 거예요. 손님이 늘어나니까 그랬는데 이제 좀 좋을까 싶었는데 장사가 되니까 이게 무어가잖아요, 포장마차가. 내가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접게 됐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서로 의지하며 잘 자라준 사남매가 그녀는 고마울 뿐입니다. 그 포장마차를 인수하기 전에 제가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이 빚만 졌잖아요. 근데 진짜 어디 그냥 가서 식구들끼리 잠자리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잠잘 곳도 없을 정도로 진짜 어려웠고 그래서 잠깐 시댁에 들어갔다가 이제 조금 살다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진짜 조그만 아파트 월세를 얻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식구가 6식구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은 거기서 잠을 자게 해주고 우리는 포장마차에서 그 매트 깔고 잠을 잤는데 남편은 아침에 출근을 하고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했거든요. 근데 그 포장마차에서 먹고 자고 할 때 제일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그 낮에랑은 어디가에 가 있어야 되는데 포장마차에 있어야 하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왜 저 낮에 저기가 있을까. 그게 굉장히 좀 창피했고 근데도 그 애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진짜 착하게 잘 커졌는데 근데 그 좁은 공간에 같이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서로 그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애들끼리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지 않았을까. 포장마차를 접고 선택한 것이 국수집인데요. 사실 국수는 그녀의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국수집 하기 전에 일단 저는 국수를 한 번도 안 사 먹어봤고, 그리고 친구가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해서 제가 따라갔거든요. 그랬더니 국수를 삶아주는 거예요. 그럼 주는데 제가 이렇게 한 젓가락 먹어보고, 와, 너 이게 뭐가 맛있어? 아무 맛도 아니구만. 제 생각에 그냥 맹물보다 맛있는 그 맹탕? 그런 표현?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남의 집을 가면 국수를 잘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국수를 진짜 왜 이 국수를 사람들이 맛있다고 먹을까? 그 남편이 국수집 하자고 하는데 아니 이걸 왜 돈 주고 사 먹어? 그랬는데 이거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국수를 더 먹는다. 그렇게 제가 남편이 저한테 표현을 해서 국수집을 다 다녀보면서 먹어봤잖아요. 이제 혼자 와서 제가 이제 국수를 연습을 하는데 야, 이걸 진짜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진짜 육수를 끓여서 제가 국수를 말아서 보니까 제가 끓인 국수가 너무 맛이 없어. 이거 큰일 났다. 에? 이거 갖고 어떻게 장사를 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과 제대로 된 맛을 내야만 하는 간절함이 우려낸 그녀의 육수는 신압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국수는 많이는 안 먹지만 뭐 국수 주인이 국수 안 먹는다면 웃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님들한테 좀 먹어달라고 하면 잘못된 건데 아무튼 저는 손님들한테 맛있는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저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음식 장사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절대 맛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맛있다고 하면 그걸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맛없다는 국수를 이제 색깔과 냄새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대는 맛이 없는데 어느 시간대는 맛있는 육수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 표현을 손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 시간대에 육수만 갖고 연구를 했어요. 이제 아, 이 육수면 맛있구나. 그래서 계속 이제 끓여가지고 그 색깔을 제가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하게 그 색깔을 만드는 데는 3년이 걸렸고 지금의 육수를 만들기 전에 손님들이 왜 우리 집을 찾아줬냐면 맛보다는 그 정, 서로 인간과 인간이 느끼는 그 정, 그리고 엄마는 나보다는 항상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들 데리고 오면 먼저 어린이를 해줬어요. 그 포크랑 갖다 주면서 아기 의자 딱 앉혀가지고 엄마한테 아기 주라고 하니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맛은 좀 떨어졌지만 손님이 생겼고, 근데 이게 정이 있는데 끝까지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게는 망해요. 가게를 찾는 손님 중에는 유독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많은데요. 이심전심이라고 했던가요? 사업 초기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사채빚까지 끌어들여 시작한 탓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늘 짓눌려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장사가 안 됐고, 그리고 제가 물건을 뜰 그런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직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느 순간에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주잖아요. 그걸 이제 버티니까. 근데 그 버티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도망가고 싶고. 근데 제가 도망가야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버리면 저는 끝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1년이 지나는데 손님이 이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손님이 많은 것처럼 막 부작부작 보이니까 아, 저 집 돈 잘 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단 그 시작할 때 빚으로 시작했고, 또 날마다 오는 그 오토바이 타고 오는 아저씨한테 날마다 돈을 찍어줘야 되고, 또 물건을 떼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쟤네 돈 벌었다 막 바로 그런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장사가 해보니까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금방 돈 버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안 된다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소리잖아요. 남들 눈엔 쉬워 보이는 국수 가게. 하지만 국수를 삶고 물에 헹구는 반복적인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식당이 진짜 노동이에요. 완전 노동인데 그 한 가지 일만 이렇게 다 가다 보면 한 군데가 고장나게 돼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근데 국수집은 그 삶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삶아서.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가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은 밀려와서 좋았는데 돈을 벌기도 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수집을 그 당시에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그 식당이라는 게 돈 벌기 전에 이렇게 몸이 먼저 망가지는구나. 그러면은 직원도 써서 해야 되는데 직원 써서 할 그런 형편은 안 됐고, 그래가지고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가게를 이제 아프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버티고 또 다른 직원이나 써서 했어야 되는데, 그 잘못된 그 판단 하나로 인해서 그 가게를 남한테 이제 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또 잘못됐지, 준 게. 믿었던 사람에게 크나큰 상처를 받고 이상한 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낸 연옥자 씨. 그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들이 저를 엄청 막 진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고 진짜 잠도 안 오고 너무 억울하고 제가 진짜 정신병 갈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소문은 계속되고, 근데 남편이 저한테 바보라고, 자네 사람마다 다니면서 다 일이 마르고 다닐래 아니라고, 그렇게는 못 산다. 그냥 지금 열심히 성실하게 그 사람보다 진짜 더 맛있는 국수 만들면 언젠가는 다 한다. 그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시간을 우리는 견뎌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집한테 가르쳐준 육수 소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맛있는 육수를 만들어야 되고 소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집에 없는 메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냉비빔이라는 메뉴를 만들고 냉잔치를 만들었어요. 하고 그것을 한 달 동안 진짜 잠자는 시간만 빼고 제가 그걸 했거든요. 그 냉비빔 냉잔치가 나오면서 가게가 갑자기 손님이 이제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갖고 그 넓은 가게가 꽉 차버린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살아가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처음에는 원망도 했지만 지금은 원망보다는 이제 감사하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더 열심히 진짜 살게 됐고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 그랬으면 저는 진짜 조그만 국수집에서 진짜 국수만 삶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더 발전해서 크다 보니까 보통 식당 그 아줌마들이 누릴 수 없는 걸 저는 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나가서 가게를 잠깐씩 비워도 누군가 할 수 있고, 그 시간대에 가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진짜 행복한 그런 식당 아줌마, 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독특한 레시피로 그녀의 국수 가게는 손님이 끊이질 않는데요. 입소문이 나면서 그녀의 가게 이름을 건 국수집도 하나 둘씩 늘어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차리는 게 국수집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소규모로 할 수도 있고 또 혼자서도 자그맣게 하는 게 국수집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국수집을 하면서 손님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남편이 우리같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자. 그래서 국수를 다른 사람들도 국수 장사를 해주게 좀 가르쳐주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시작은 진짜 좋은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 한 가지를 배워갖고 와서 차려가지고 그분들도 바로 전수 그 체인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또 배운 사람은 더 조금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잘못된 것 같다. 우리 이거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제가 전수 사업을 멈췄어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차라리 체인 사업을 해서 돈도 제대로 받고 진짜 꼭 할 사람들, 그리고 진짜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선택을 해서 우리가 내주자. 그래서 진짜 잘 되는 국수집을 만드는 게 서로가 좋은 거 아니냐. 그 누구보다 혹독한 시련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나눔을 통해 새로운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 자신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시작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할 때 상대방도 또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근데 형편이 조금 풀려가니까 남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평소에 우리 손님들한테 해주는 게 있잖아요. 이 손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손님들도 저한테 해주는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려면 먼저 줘야 되는데, 우리 손님한테만 줄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진짜 다른 분들한테도 이게 뭔가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돈을 벌고 있는데, 그게 다 제 걸로 만들려고 하면 안 만들어지고 누군가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눠 가져야 되는데, 나눠 가질 수 있는 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응? 내가 뭔가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줄 수 있을 때 모든 걸 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지금 국수잖아요. 어려운 분들한테 제가 가서, 그래도 자신 있게 가서 그래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국수거니까 국수 봉사하는 팀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수 같이 하는 봉사팀에 들어가서 어르신들한테 밖에 나가서도 국수도 끓여주고, 또 우리 집에 오시는 그 좀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한테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국수도 주고, 그리고 그걸 드시는 분들이 너무 저한테 고맙다고. 근데 제가 그렇게 말 들을 만큼은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니까 제가 또 더 해주고 싶고, 몸이 약간은 피곤할 때도 있지만 마음이 즐거우면 그 피곤함도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요즘은 사람들도 이 봉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이 세상이 진짜 갈수록 삭막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너무 따뜻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과 한 일원이 돼서 같이 하는 거고, 마음만 항상 처음처럼, 사람들이 그 처음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려워서 항상 제가 지금 말하는 손님들도 저한테 선물이고, 제가 도와주시는 제 도움을 받는 분들도 저는 저한테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 선물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봉사인 것 같고, 그래서 꾸준히 좀 갈수록 좀 더 잘하고 싶고. 국수 가게 곳곳에는 그녀가 쓴 시가 걸려 있습니다. 벌써 2권의 시집을 낸 연옥자 씨. 힘든 시기를 견뎌내기 위해 한자 한자 적어내려간 그녀의 시에는 삶의 희로애락과 그녀의 작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포장마차 하면서 뭐 포장으로 쳐놓은 가게였지만 뭔가 손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인테리어를 뭔가를 하고 싶은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글을 한번 써가지고 이렇게 좀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보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같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시를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와, 이거 좋다, 책을 내보자고. 그래서 뭔 책이냐고 했더니 자기가 내준대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온다고 글을 써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 말을 믿고 진짜로 내주는 줄 알고 확 썼어요. 근데 그 포장마차가 손님이 없어가지고 밤새 지키려면 굉장히 외롭잖아요. 그 고통이 혼자 그 인내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낼 게 아니고 차라리 글이라도 써서 한번 시간을 보내보자. 그리고 그 책 내주신다는 분 말을 믿고 막 열심히 썼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분이 약속한 대로 한 달 동안 싹 썼어요. 근데 연락을 딱 해보니까 그분이 사업을 실패해갖고 책을 낼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 그분한테 고마운 게, 그분 아니었으면 제가 열심히 막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써놓은 걸 이렇게 다시 보니까 어거지로 썼잖아요. 욕심에. 책 내준다고 하니 제가 뭐라도 긴 것처럼, 그 착각. 그래서 그때 쓴 글들은 거의 보니까 쓸모가 없고, 전에 사람과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뭐 해소할까 싶어서 그 사람 미워하는 시간에 밤에는 글을 썼단 말이에요. 낮에는 막 소스 육수 연습을 하고 밤에는 글을 쓰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글로 좀 표현을 하고 싶다 해서 제가 그걸 이제 책으로 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읽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 너 진짜 그 글 속에 다 좀 담겨져 있었나 봐요. 고생했다, 애썼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진짜 눈물도 나고 아, 내가 그래도 지금 열심히 잘 살아왔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또 제가 꿈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글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좀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 진짜 얘기도 해주고 싶고 그래도 남들이 말하기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진짜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제가 알려주는 모든 노하우를 좀 알려주고 싶고 앞으로는 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얘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요.